1950년 9월 한반도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북한군은 서울을 점령하고 남한의 대부분을 장악한 상태였습니다. 유엔군과 남한군은 한강 이남으로 밀려난 상태였고 전쟁이 끝나는 것은 시간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북한군은 이제 한반도를 완전히 공산화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차 있었고 남한은 절망 속에서 이 전쟁이 끝나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흐름을 뒤바꿀 대담한 작전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당시 인천은 상륙지점으로 매우 불리한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조수간만의 차가 심해서 대형 함선이 진입하기 어려웠고 좁은 수로는 상륙부대가 이동하기에 위험했습니다.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인천이 상륙지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상륙작전이 실패한다면 한반도는 더 이상 유엔군이 방어할 수 없는 상태로 빠질 위험이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군 총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은 인천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북한군이 인천이 상륙작전의 목표가 될 것이라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북한군의 방어가 소홀한 틈을 노리겠다는 맥아더의 전략은 전쟁의 흐름을 바꾸려는 대담한 도박이었습니다. 맥아더는 인천 상륙작전을 단순한 기습이 아니라 완벽한 위장작전과 정보전을 통해 북한군을 혼란에 빠뜨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른바 작전 크롬파이트 오퍼레이션, 크롬헤드라는 이름이 붙은 뒤 작전은 전례 없는 규모의 위장작전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유엔군은 북한군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동해안과 남해안에서 펼쳐진 가짜 상륙훈련이었습니다. 유엔군은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 동해안 근처에서 상륙훈련을 진행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수백 척의 함정이 움직이고 전투기가 날아다니며 포격을 가하는 등 모든 것이 실제 작전처럼 보였습니다. 이는 북한군에게 상륙작전이 인천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인상을 심어주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유엔군이 북한군의 정보망을 교란하기 위해 퍼뜨린 허위 정보였습니다. 유엔군은 북한 스파이들을 역이용해 가짜 정보를 흘렸습니다. 이 가짜 정보에 따르면 유엔군이 남해안의 군산을 상륙지점으로 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보가 퍼지면서 북한군은 남해안 방어를 강화했고 인천 지역은 상대적으로 방어가 약해졌습니다. 또한 유엔군은 가짜 통신 교신을 통해 인천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상륙작전이 벌어질 것이라는 신호를 계속 보냈습니다. 이러한 위장과 허위 정보 작전은 북한군의 방어 계획을 완전히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상륙 전 이뤄진 대규모의 공중 및 해상 폭격이었습니다. 유엔군은 상륙작전을 감행하기 전 월미도를 비롯한 인천 일대를 집중 폭격했습니다. 월미도는 인천항으로 들어가는 길목을 통제하는 전략적 요충지였고 이곳을 점령하는 것이 인천 상륙작전의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유엔군은 강력한 폭격을 통해 북한군의 방어선을 무너뜨렸고 그 후 상륙부대가 월미도로 진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습니다. 1950년 9월 15일 새벽 인천 앞바다에 거대한 유엔군 함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7만 5천 명의 병력과 수백 척의 함정 그리고 수십 대의 항공기가 투입된 대규모 상륙작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유엔군의 첫 번째 목표는 월미도를 장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월미도는 인천항으로 진입하는 길목에 위치해 있었고 만약 월미도를 점령하지 못하면 인천으로 진입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유엔군은 월미도를 집중적으로 포격하고 상륙부대를 투입해 빠르게 점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월미도를 점령한 유엔군은 곧바로 인천항으로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천항은 북한군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보급로였으며 유엔군의 상륙작전이 성공한다면 북한군의 보급선을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인천항에 상륙한 유엔군은 빠르게 시내로 진격하며 북한군과 교전했습니다. 북한군은 기습을 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저항을 하지 못했고 인천은 순식간에 유엔군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인천을 점령한 유엔군은 바로 서울로 향했습니다. 서울은 북한군에게 있어 전략적 요충지로 남한을 장악하기 위한 중요한 지점이었습니다. 만약 서울이 북한군의 손에 계속 남아 있었다면 남한은 전쟁을 계속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인해 유엔군과 남한군은 서울을 되찾기 위한 반격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유엔군과 남한군은 전격적으로 서울로 진격했고 불과 며칠 만에 서울을 탈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서울 탈환은 남한에게 있어 전쟁에서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한 지 약 3개월 만에 유엔군과 남한군은 다시 서울을 되찾았습니다. 서울이 탈환됨으로써 북한군의 남진 계획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고 북한군은 대규모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때 전쟁을 완전히 승리로 이끌 것처럼 보였던 북한군은 이제 남아있던 병력을 다시 북쪽으로 돌려야 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단순한 군사적 승리를 넘어서 전쟁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은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유엔군은 인천을 통해 한반도의 전세를 뒤집었고 북한군은 급격히 몰락해갔습니다. 이 작전은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의 결단력과 전략적 판단이 만들어낸 기적적인 승리로 평가받습니다. 만약 인천 상륙작전이 실패했다면
유엔군과 남한군은 전쟁에서 승리할 기회를 완전히 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작전이 성공함으로써 유엔군과 남한군은 북한군을 압박하고 전쟁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 작전의 성공 뒤에는 완벽한 위장작전이 있었습니다. 유엔군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북한군을 혼란에 빠뜨렸고 인천 상륙작전을 준비하는 동안 북한군은 남해안과 동해안 방어에 신경을 썼습니다. 만약 유엔군이 이러한 위장작전을 펼치지 않았다면 인천 상륙작전은 결코 성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정보전에서의 승리, 김한작전의 성공, 그리고 대담한 상륙작전이 합쳐져서 만들어낸 이 승리는 한국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로 남았습니다. 서울을 탈환한 유엔군과 남한군은 이제 북한군을 북쪽으로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북한군은 전쟁 초기의 기세를 잃고 점점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엔군은 북한군을 압록강까지 밀어붙였고 전쟁의 승리를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후퇴가 이어지자 새로운 위협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중국군의 개입이었죠. 중국은 북한이 패배하는 것을 결코 방관하지 않았고 전쟁의 흐름을 다시 한번 뒤집기 위해 대규모 병력을 투입했습니다. 유엔군과 남한군은 이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중국군의 개입은 전쟁의 판도를 다시 바꿔놓았고 한반도는 다시 한번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